무려 3천만 명의 미국인 노동인구의 약 18%의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다고 FTC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이번 4월에 FTC 비경쟁 금지 규칙이죠. 네,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은 전국적으로 비경쟁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근로자의 직업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혁신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촉진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FTC의 의장 린나 칸은 FTC의 최종 규칙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의 영향으로 매년 8,500개의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한 평균 근로자의 소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의료 비용을 최대 1,940억 달러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허 부분에서도 증가 현상이 일어나 10년 동안 매년 평균 17,000에서 29,000개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근로자의 임금은 높아지고 의료 비용은 낮아지며 기술의 혁신은 발전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기에 이 FTC의 비경쟁 금지는 근로자, 기업,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비경쟁 금지 규칙 발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 FTC의 비경쟁 금지 규칙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뉴스 정보를 인지를 하고 투자 계획을 하게 되면 좀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on-competitive agreement. 영어 발음이 좀 모자라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경쟁 계약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고 가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좋을 텐데요. 이 계약은 직원이 고용 기간이 끝난 후에 고용주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계약의 법적 계약 또는 조항입니다. 즉 퇴사를 한 후에 같은 업종의 회사나 창업을 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직원이 고용 중 또는 고용 후에 타인에게 회사의 정보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고용계약서를 통해 비밀 유지와 전직 금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은 자유를 제한받거나 또 노동자에게는 지나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약에는 직원이 고용을 종료한 후 경쟁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게 비경쟁 계약을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근로자가 회사를 직유를 떠날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3년 동안 비경쟁 계약에 사인을 했다면 3년 동안 백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되겠죠. 참 불리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또 다른 일부 주에서는 이 비경쟁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왜 비경쟁 계약 금지가 중요할까요?
비경쟁 금지 규칙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많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무려 3천만 명의 미국인 노동인구의 약 18%의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다고 FTC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금지 규칙 시행으로 인해서 직업 이동성, 혁신, 시장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경쟁 계약 금지 규칙이 부동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직장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비경쟁 조약이 사라지게 되면 직원들은 더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이 새로운 자유는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사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특히 성장 중인 산업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와 임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의 클리닉을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도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금지령이 없어지게 되면 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클리닉을 오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높아질 것이고요. 동종업계 취업 및 기업 금지 사항이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경쟁 계약의 금지는 기술, 금융, 법률 등 산업 여러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이 또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창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래서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창출이 되게 되면 사무실이나 상업 공간 등 상업용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비경쟁 계약 금지 규칙이 상업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 것이 있을까요? 창업이 많아지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도시 중심지와 또 비즈니스 허브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경쟁 계약 금지로 인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의 혁신은 더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겐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율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낮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역시 FD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시장은 다시 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돌다리를 두드리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종업계 취업이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주택 구매자, 그리고 더 견고한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기를 부동산 브로커로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러분은 이 FTC의 비경쟁 금지 제한, 즉 동종업체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역 사회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